휴식처럼 운동을 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혀가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빨 자국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근육의 탄력이 없어진 것이고 또 이쪽에 보시면 혀가 많이 갈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혀가 갈라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입안에 침이 많이 마르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때 이후에는 침이 많이 감소되는데 정상인은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의 침을 분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입이 바짝바짝 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탄다는 얘기를 합니다. 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침샘이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 혀가 갈라집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이 갈라졌잖아요. 이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혀가 많이 갈라졌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현재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 혀가 갈라졌을 때는 상당히 통증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혀가 갈라진 지 오래돼가지고 혀의 이 오돌도돌한 부분, 맛을 느끼는 미래가 거의 다 소실됐습니다.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맛을 못 느끼고 입이 자꾸 말라서 매일처럼 이제 여기다가 자꾸 약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침샘이 세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 밑 샘이 있고 턱 밑 샘이 있고 혀 밑 샘이 있는데 이 턱과 혀 밑 샘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주면은 침이 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마사지를 해서 침을 자꾸 삼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침 속에서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화효소뿐만 아니고 침 속에서도 면역 기능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침을 많이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릴 때 성장기 어린애들 가운데 보면 자꾸 침을 길바닥에 뱉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안 좋은 면입니다. 보기에는 안 좋은 것뿐만 아니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예전에 선조들은 침 뱉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증을 볼 수 있는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손내 냉증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쪽 그림은 손가락이 모양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쪽은 보면은 마치 주먹을 쥐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온도가 아주 파랗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허벅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허벅지에 근육이 많은 데 비해서 이 사람은 허벅지가 좀 날씬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허벅지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약해지면 상당히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열 생산의 약 30% 정도는 근육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없는 이런 날씬한 사람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그 배우자는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날씬한 걸 추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배를 보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 배꼽보다 약 온도가 2.5도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몸이 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이 배꼽은 온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비해서 이 주위 둘레의 온도는 약 1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하얀색이고 붉은색의 배꼽인데도 이 아랫배가 아주 파랗게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람은 여기를 누르면은 굉장히 아파요. 예전에 이렇게 눌러서 안쪽에 딱딱한 거 있으면 무슨 적이다, 덩어리다 했는데 요즘에 이 환자를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잖아요. 이쪽 부분하고 정상적인 조직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온도의 차이예요. 특히 이 사람은 여성분인데 이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생리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꼽에 뜸을 떠주고 그다음에 침을 넣고 이 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옷이 들어가는 한약을 먹였더니 생리통이 없어지면서 약 8주 후에는 이게 정상적인 색깔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배가 차가운 사람은 참 손도 차고 생리통도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증인 사람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통제만 먹고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나가고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음식 생활에서도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냉증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근육은 아프지 않고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날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근육은 아파야 근막이 약간 터지면서 다시 또 아물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근을 한번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스트레스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추워지면 점점 더 사람들이 위축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음식인데 특히 음식 가운데서도 한국 음식의 장점은 열을 오랫동안 가해해서 먹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또 나물 반찬만 하더라도 서양의 요리법이 나물을 주로 샐러드로 먹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요리법은 데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파괴되는 비타민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뱃속에 그 열기를 없애는 가운데 좋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꼽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인데 배꼽은 이 혈자리로서는 신골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골은 뜸 뜨는 자리가 아니에요. 침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뜸을 뜨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확대한 것이 마치 우리 고깃집에 가면은 이렇게 연통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배에다가 크게 해놓고 쑥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한의사들 가운데 뜸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제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전통 방식대로 이 굵은 소금을 넣고 그 위에 또 이제 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 놓으면은요 한 30분 뜸을 뜨고 나면은 무려 한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배꼽이 후끈후끈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술 먹고 나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차가워서 생리통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뜸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뜨게 되면 이게 많이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8주 후에 사진을 찍어 보면은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뜸을